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시장이 이번 주에 참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던 한 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말을 앞두고 조금 하락폭이 커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참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하나의 어, 이미 내성이 생긴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오늘 시장에 추가적인 급락을 들여온 거는 중국 양회 기간에 발표된 이 홍콩 보안법 제정이 통과가 되면서 홍콩 항생 지수가 장중에 5%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국내 지수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끌고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회 관련해서 어제도 중국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부분과 오늘 양회 기간에 나왔던 이 일련의 내용들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약간의 실망 매물도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경기부양책 관련해서도 그렇게 크게 뭐 시장이 강하게 부각되는 내용도 없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게 이제 뭐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다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여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성장 목표치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하나의 이유를 삼아서 시장 불확실성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항생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 중국의 성장 목표치에 언급이 없다 보니 국제 유가 등 이런 실물 경제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국제 유가가 동시에 하락을 하며 나스닥도 동시에 급락을 했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돼서 국내 증시도 동반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우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출 섹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최근 강하게 올라왔던 삼성전자, 즉 평택 EV 공장에 대한 투자를 말하면서 상승을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수출주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는데 전일 강했던 섹터에서 수급이 조금 많이 이탈한 거는 오늘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돌려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실물 경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뭐 하방 국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내용에서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가 코로나가 재창고를 하더라도 이 경제 제재는 그러니까 이 셧다운은 없을 거다라는 점이 일단은 경기를 측면에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또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증시 주변에 막대한 자금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뭐 8월 전까지 7, 8월 전까지 이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강력한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그렇게 급격한 급락보다는 완만한 조정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무래도 미중 갈등으로 으르렁대다 보니까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조화제약이 굉장히 또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드림 CIS라는 종목이 장 초반 마이너스 20%까지 급락하다가 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죠. 거래 대금도 3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그래서 내일도 이런 종목 안에서 또 흐름이
또 단기성 흐름이겠죠. 드림 CIS가 단기성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매드팩토가 그동안 급락을 하면서 있었던 이 주된 내용에서 이 보톡스 관련해서 판매 재개가 되면서 네, 장중한 때 급등, 그리고 다음 주 일단 뭐 주말에 일정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주 일정으로는 코엔텍이 25일 날 본입찰이 매각 본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25일 날 일단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저가에서 일단은 코엔텍을 매수를 해서 넘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 29일 아스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스코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무슨 발표를 하는 종목들에 대한 선침의 관점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수급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어요. 다 좋지 못했고,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도 양쪽 시장에서 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9,300억, 그리고 기관 외인 해서 거의 9천억 매도가 되고, 코스닥은 거의 3천억대 매수가 이어졌죠. 일단은 양매도 장세가 오늘 좀 시장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이 개인 투자자 물량이 1조 가까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들어온 물량이 완전 저가 매수로 성공한 물량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를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이 신용 잔고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이 높은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신용도가 높은 회사는 더 큰 폭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 높은 종목 좀 조심하면서 대응하고요. 자, 이 시간 항생이 사실 제가 아까 장 마감할 때 4.7%였는데 추가적으로 한 1포인트 더 빠졌고, 상해 종합지수도 1.5%에서 지금 5시, 6시 구간에 보니까 조금 더 밀렸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은 나스닥이 간밤에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빠지면 나스닥도 이틀 연속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국내 증시가 빠진 거는 일부 선반영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간밤에 얼마나 빠지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대응을 월요일날 하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뭐 바로 종목들 보고 넘어가죠. 일단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실 장초에 노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예 안 봤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3천억 가까운 네, 계약 공시가 좀 있어서 눌렸다가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 수급이 여의치가 않았고, 특히 외국계 매도가 조금 장중에 프로그램에 조금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안에서 월요일날 이거 돌려 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카카오를 봐야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퍼 논란도 이제 나올 법한데, 일각에서는 목표가를 30만원까지 올려버리는 등 굉장히 또 상승 폭이 확대가 되고 있네요. 현재 카카오의 시총은 네, 오늘부로 현대차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현대차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늘 상승을 더 하면서 시가 37조, 38조 가까운 시총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이 분명히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다시 매매를 해야지 지금 구간은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삼성전자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날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면 매수 기회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크게 빠진다든지 뭐 해외 증시가 빠져서 시가 개파락을 한다면 시가부터 좀 잡아볼 생각이고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삼성 SDS 얘도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가는 모습 나올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금 위치에서는 별로 모르겠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별로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메리트를 잘 모르겠고, SK바이오랜드 지금 여전히 강하네요. SK바이오랜드 쪽은 정말로 시장 주도주급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 좀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가서 이 끝이 어딘지를 아직 모르겠고, 7월 1일 날 지금 상장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공모를 들어가는데 정말 강하네요. SK바이오랜드. 자, 두산솔루스. 오늘은 장중 한때 두산솔루스를 운봉해서 매수를 좀 했고요. 이 구간에 매수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요. 지금 완전 신고가에서 기사 하나만 뜨면 이거는 돌파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전부 다 홀딩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두산 퓨어셀도 굉장히 흐름이 좋죠. 종가 무렵에까지 좀 올렸었는데 시간에 좀 빠지는데, 내일장 뭐 이런 아래 구간에서 돌려서 올라간다면 지속적인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이겠죠. 운봉의 11,000원 구간 정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BM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고요. 자, 테스 뭐 빠지는데 이제 스윙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페스도 좀 많이 밀렸을 거예요. 수출주 얘도 지속 홀딩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 영향이고 시황 영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사고팔고를 잘 한다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네, 끌고 가는 게 맞다. 자, PNT도 신고가 임박이고요. 남성알루미늄. 네. 오늘 사실 눌러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눌러주지가 않아요. 시장 영향으로 얘가 급락을 탁 하게 되면 네,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강한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잡아야 돼요. 5,500원 구간에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장중에 잘 펴놓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된다 라고 보여주고, 세경 하이테크나 5 이런 폴더블은 지속적으로 가겠죠. RFHIC나 이쪽이 수급이 오늘 급격하게 좀 이탈하면서 어제 들어왔던 수급 이상의 매도가 좀 나온 점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장 네, 이쪽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KMW라든지 흐름은 좋았으나 워낙 수급 이탈이 좀 강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 시점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 시점을. 그래서 뭐 추세 안에서 움직이겠죠. 반등 시점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이놈은 어제 매도를 했으니까. 테크윙은 오늘 좋았고, HLB도
참 좋아요. HLB 일정이 있으니까 잘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24. 카페24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떨어지면 뭐 기준에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는 거고요. 기준에 이탈을 하면 손절이고 이 아래까지도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아래까지도 안 밀리라는 법은 없어요. 네. 밀릴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대응은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돌파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선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밴드 안에는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차트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 갔다가 뭐 음봉 3개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도 많아요. 그래서 서서히 봐야 됩니다. 서서히. 오늘 매매를 했었고요. 카페24도 매매를 했고 아주 소량 일단 비중 줄여놓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종목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이 안 좋거나 그러지도 않고 재료의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회사의 실적은 안 좋으나 미래 가치가 페이스북과 함께라면 기존에 일본만 생각했던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로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5,700원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2018년도 2월 8일 날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2월 8일 18년도 공모가가 57,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물려있던 사람들 혹은 뭐 기관 투자자들도 있었겠죠. 공모가가 57,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좀 매물이 좀 많았던 구간이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매수를 한다면 52,500원 구간, 그 다음에 돌파 구간을 본다면 57,000원이 돌파된 이후에 안착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게 52,700원, 57,000원에 라는 공모가가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파 기지국은 당연히 빼야 되고요. 전파 기지국은 빼야 되고 얘는 빼고 로보로보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로보로보는 어제 참 재밌게 매매를 했네요. 재밌게 매매를 한 종목이고 오늘 목표 자체가 시가 갭에 매도가 목표였기 때문에 시가 갭에서 매도하고 네, 재밌게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는 일단은 끝났다. 네, 여기서 더 가도 종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얘는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코엔텍 시가 내에서 좀 빠졌네요. 이것도 구간상 내일 뭐 밀렸다가 아래꼴이 있다가 본입찰 이슈가 나오면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장 종료 시점에 매매했던 종목이 엘컴텍이었는데 물량을 많이 걸었는데 여기서 한 번 체결되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물량이 체결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제 회원님들하고 다 매도를 했는데 시간 외에 3% 구간대 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파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징이 약간 좀 그래서 네, 월요일날 다시 한번 봐봐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봉상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 2150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하 돌파 즉 여기서 의미 있는 구간을 거래량을 튀어서 돌파했으니까 여기가 눌림이죠. 이런 구간에서 원래 종가 매매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눌림
여기서 물량이 많아서 돌파가 안 되니까 매도. 원래 다시 여기서 잡으려고 걸어놓은 게 체결이 안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우상향을 만들어 놓고 금값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엣지 종목이 또 잘 갑니다. 그래서 엘컴텍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이제 유니온이나 이쪽을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엘컴텍을 장 막판에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예전에 미래의 전설 2 로열티 중재 승소를 했어요. 근데 규모가 크더라고요. 2,946억. 이 회사가 얼마를 버냐? 이거 버는데 지금 배상금이 2,496억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재원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가 크죠. 시간 외에 공시를 보자마자 상한가에 주문을 걸었는데, 네,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수 강도 세고, 누가 이런 호재가 떴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월요일 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시가 갭을 굉장히 높게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연간,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1136억인데 배상 승소가 3000억이기 때문에 잘 봐야죠. 월요일날 이제 좀 크게 갭이 뜰 걸로 예상이 되고, 갭 이후에 살짝 눌렀다가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고, 이런 거 못하면 아예 하지 마세요. 사실 이거 못하면 아예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드림 CIS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오전에 이제 신규 상장하길래 보긴 했어요. 보긴 했는데 뭐 바로 급락을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길래 아 이거 뭐야 하고 관심을 아예 안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봤는데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너무 급등하길래 안 받고, 장 막판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지지는 나왔는데, 월요일 날 이게 이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 거래 대금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성 트레이딩 하시면 이거 월요일 날 한번 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락보다는 조금 밀렸다가 한 차례 더, 오늘 들어왔던 이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던 이 거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가가 살짝 올랐다가 밀렸다가 시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한 차례 더 설거지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